안녕하세요. 수학을 접목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3학년 성주경입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후 많은 친구들이 질문하는 세 가지 재능의 영역, 중등수학, 답지에 대해 말하고 저의 방학, 학교중 공부법을 소개한 뒤 실전 문제풀이 팁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자랑을 좀만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내신에서 1등을 다수 경험했고요. 2학년 수학 내신에서 유일하게 올 1등급이 나왔습니다. 수학 내신 평균이 1.4, 모의는 1.2가 나오고 대검 골든벨에서 수학을 출제하였습니다.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재능의 영역 넘어설 수 있을까입니다. 많은 분들은 재능에 있으면 노력을 안 해도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재능은 실력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학적 재능을 올바른 방법으로 오랜 기간 노력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많은 노력을 가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중등수학입니다. 다음은 중등수학 목차입니다. 보이듯 파란색으로 색칠된 것은 고등학교 수학의 단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직접 나오진 않지만 문제 풀 때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색깔이 칠해져 있죠. 게다가 핑크색으로 칠한 확률 부분은 고2 때 확통해서 저 개념들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많은 친구들이 저기를 좀 대충하고 넘겨서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또한 수학은 위기가 존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중등 수학을 완벽하게 하고 와야지 고등 수학을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등 수학을 모르면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등 수학의 중요성을 고등학생이 된 후에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등 수학을 때려치고 중등 수학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등 수학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다는 느낌으로 공부하고 중등 수학을 마스터할 때까지 자습 시간의 대부분을 중등 수학에 투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은 의견이 가장 많이 나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답지, 과연 필요할까요? 저의 대답은 필요하긴 하다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없는 게 좋으나 있긴 해야 한다 라는 느낌을 풍기는데요. 저는 답지를 단지 자신의 풀이를 검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답지를 보게 되면 이 문제는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2~3시간 문제를 고민해보아도 풀리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접근법을 말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약간의 힌트를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직접 추론의 경험을 하여 수학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의 수학 공부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법을 크게 방학 중 공부법과 학교 중 공부법으로 나눕니다. 우선 방학엔 저는 저의 공부 시간의 60% 이상을 수학에 투자합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수학은 많은 공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 정도 공부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방학 때 수학 문제집을 4권 정도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개념서 1권, 유형서 2권, 어려운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집을 추천드립니다. 개념서는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고 완벽하게 이해시켜줄 수 있는 문제집을 사용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의 정석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정석은 낡아서 별로다 라는 인식이 좀 널리 퍼져 있는데 오랫동안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문제집 안에서 개념, 유형, 심화가 모두 완벽하게 들어있고 문제수도 많은 편이 아니라서 개념을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데는 매우 적합합니다. 그 다음으로 쉬운 문제, 즉 유형서입니다. 유형서를 2권 정도 푸는 것을 추천드렸는데 이 이유는 많은 유형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풀이 속도를 올릴 수 있고 공식을 체화하여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요리조리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형서의 유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려운 문제와 기출 문제집인데요. 이 단계에선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킬러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고 이 과정을 빠르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의 성장은 없기에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방학 공부법을 마쳤고 그 다음은 학기 중 공부법입니다. 다음은 1년 달력인데요. 시험 한 번을
두 달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 이 두 달을 또 쪼갤 것인데요. 활동 집중 기간과 내신 집중 기간으로 쪼갰습니다. 저는 이 활동 집중 기간 동안 그냥 내신 문제집을 1회독 합니다. 그러나 이 1회독은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면서 풀 때 어려웠던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 틀린 문제에 체크 표시를 하고 표시한 문제를 모두 완벽하게 빠르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풉니다. 또한 푼 문제를 답지와 비교해서 좀 운으로 맞춘 게 없는지 더 나은 풀이가 없는지 또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내신 한 달 전이 되어서 내신 집중 기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때 가장 중요한 과목인 수학의 힘을 좀 빼고 내신 집중 기간 동안 시험 범위 문제집을 3번 이상 마지막 챕터는 수학 실전 풀기 팁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학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입니다. 다음 문제는 평가 문제 중 중킬러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다음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원의 중심과 점 D를 잇는 선분을 그어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는 보조선을 그어 공식을 적용시키는 발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상으로는 크게 보조선 잘 긋기, 식 변형 잘하기, 조건 잘 활용하기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공식을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결국 수학 문제는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누가 보조선을 잘 긋고 식을 잘 변형시키고 조건을 잘 활용하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계산이 막히거나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거나 감이 아예 잡히지 않거나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이 막힌다면 지운 후 다른 문제로 갔다가 돌아올 경우 풀릴 때가 많고 뭔가 좀 부족하다면 넘기지 말고 문제를 고민하면 금방 풀릴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을 때 고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와 수능 객관식 찍기 팁입니다. 이는 실력이 있어서 객관식을 한두 문제 정도 못 푸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텐데 보통 객관식의 답개수는 어느 하나의 보기만 5개이고 나머지는 4개씩입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커넥터 수학 분야 성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